석을 청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우리 체육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미로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사업에서 그 지금 파크 골프장 36홀이 계획됐죠? 예. 지금 삼척에 50촌이 50촌 전 구간이 50촌 둘레길로 계획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구간은 아직 둘레길 조성이 안 됐는데 파크 골프장 36홀 하면서 여기에 접해 있는 구간 뚝방길 따라 가지고 둘레길 조성을 좀 설계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좀 양쪽으로 좀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양쪽으로 한 300m 정도 잡아가지고 그 구간이 둘레길이 완성될 수 있게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2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이잖아, 그죠? 예. 여기에 스포츠타운 종합체육관하고 축구장 이면이 들어가는데 축구장 이면은 왜 축구장이 또 추가로 왜 필요한가요? 저희가 전국 대회나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은 축구장이 한두 면 정도가 항상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국 대회를 하는데 축구장이 몇 면 필요해요? 7면인가 8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 보통 보면 과장님 지금은 뭐 초중고까지는 이게 대회를 하면은 방학 동안에 가능하면은 방학 동안에 수업을 하고 방학 동안에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네. 방학 동안에 대회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수업을 조금 뒤로 미루고도 이게 대회를 하다 보니까 대회가 한쪽으로 쏠리면 뭐 100개 팀, 120개 팀도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게 방학 동안에 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대회를 한 달 반, 2달 안에 대회를 다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제주도 백록담기라든가 뭐 각종 전국의 대회가 한꺼번에 문을 다 열어요. 한 2-3개 대회를 문을 같이 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 만약에 고등학교가 축구하는 고등학교가 이게 어디 대회를 갈 건지 하고 인터넷에다가 문을 열어놓으면 자기가 희망하는 대회를 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일 빨리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일 빨리 문을 닫는 데가 한 40개 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약 한 35개 팀에서 약 한 40개, 많으면 한 45개 팀이 동시에 뭐 2개, 3개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러다 보면 초중고까지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복합체육공원 안에 축구장이 2면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얼마 전에 축구장 1면을 더 추가를 시설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대학교 구장, 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5개 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옆에 한 10분 내 거리에 근덕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도계에 올라가면은 도계에 기존에 공설운동장하고 보조구장이 인조잔디로 있었는데 공설운동장을 그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네. 그걸 막 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가지고 바꿔놨는데
이게 대회하는데 축구장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한번 저 본의원이 한번 의문 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예. 물론 축구장이 많으면은 이게 대회 오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오는 팀들이 게임이 없을 때는 연습 구장으로 활용하고 뭐 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해요, 과장님. 그런데 만약에 대회를 1년에 한두 번 대회 때문에 축구장을 많이 만든다 하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만약에 제2 복합체육 복합 스포츠 타운을 만약에 조성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거기에 축구장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한 2면 정도를 들어가야 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인조 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실업팀부터는 인조 구장에서 대회를 안 합니다. 요즘은 고등학교까지는 인조 구장에서 하고, 또 실업부터는 거의가 천연에서 해요. 천연 중에서도 사계절 잔디에서 하는데, 실업팀도 그렇고 뭐 보통 보면은 K4부터 있는데 축구가 뭐 또 승강하면은 K3로 올라오고, 또 승강하면은 K2로 올라오고, 또 승강하면은 프로 1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K 아마 3, 2 이렇게 올라가면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안 해요. 시합을 전부 다 천연잔디, 사계절 잔디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우리 체육과에다가 말씀드린 게, 우리 종합 운동장은 사계절 천연잔디로 한번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는데,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종합 운동장이 사계절로 잔디가 설치가 되지 않는 게 유일하게 우리 시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제2 복합 스포츠 타운을 축구장을 2면을 들어간다면, 저는 생각에 아까 조금 전에 건의가 뭐냐면 천연잔디를 전용 구장으로 아주 조금 고급화 시켜가지고 저 실업팀 이상 K3나 K2 아니면은 프로 팀이 와서 이렇게 훈련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지금 전부 다 인조잔디가 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원덕 나가도 인조잔디고, 또 중간에 들어오면은 어디나요? 그 경찰 특공대도 거기도 일부 생활체육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구장은 많은데 전부 다 인조가 있어가지고 좀 더 고급화 시켜가지고 실업팀이나 실업팀 이상을 유치한다 그러면은 저도 두 면을 고급화 좀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뭐 축구장이 조금, 저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축구장이 조금 너무 많아서 생활체육, 우리가 우리 삼척시의 생활 동호인들이 지금 사용하는 거는 복합체육공원에 있는 운동장 두 면만 해도, 그리고 2면이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은 대학교 운동장까지면은 충분하거든요. 운동장이 여유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생활체육 할 때는. 다만 전지 훈련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실업팀 이상 앞으로 이런 팀을 유치해서 우리 시가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조금 고급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예. 오전에 우리 그 존경하는 이강우 의원님이 시청 직장 운동부 경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에서 핸드볼이라든가 육상, 궁도팀을
이게 계속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그 뭐 이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스포츠 마케팅, 삼척시를 또 알리는 홍보 이런 걸 계속 할 예정이죠. 예,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어디 이런 그 전국 단위 행사라든가 도 단위 행사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저 강원 FC 축구 경기 그 관람을 하러 갔었어요. 보고 느낀 점이 뭐냐 이러면 그 지역의 관내 기업체들이 이제 후원을 해주고 이런 걸 뭐 광고를 통해 후원하고 기업체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런 걸 그 보고 느낄 수가 좀 있었어요. 또한 우리 삼척시 관내에도 물론 뭐 석회석이라든가 광산, 시멘트 이런 환경 오염 배출 없어요 이런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고 기업체가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 소속돼 있는 뭐 핸드볼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공도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후원을 할 계획은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 전달을 좀 강력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거는 체육과 혼자서는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부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필요에 의하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환경을 관련하는 부서라든지 뭐 산림을 관련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걸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업체 그 홍보 담당 팀하고 그 미팅 같은 걸 한번 좀 하시길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대회들 유치하는데 그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제 물론 뭐 가맹 단체들하고 그러는데 그 소속돼 있는 체육회라든가 장애인 단체 이런 데하고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많이 하던데 행사를 뭐 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뭐 그런 의견 같은 걸 조금 좀 안 들으려 그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각종 대회 유치하고 이럴 땐 체육회, 뭐 가맹단체 그런 데 좀 의견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 그 우리 저 삼척시에 소프트 테니스볼 지금 그 도계 전산정보고등학교에 있고 그런데 거기 뭐 문제가 있나요 혹시?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만. 이게 좋은 성적을 내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 아이들이 이쪽 지역에는 크게 선택해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딴 데로 유출되는 현상.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응? 여기서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에도 고등학교가 그런 그 운동부가 있으면 고등학교로 올라갈 거고 고등학교를 또 끝내면 어디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뭐 대학을 간다든지 실업팀을 간다든지. 근데 이 일대 없다 그러면은 좋은 자원을 그동안 뭐 6, 7년 동안 관리 키워가지고는 뺏기는 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어떻게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뭐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시에서 직장 운동 경기부를 유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뭐 생각을 외람되지만 뭐 제가 이거 다른 부서 얘기한다. 우리 삼척시에 공도팀이 있는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성적 못 내면 특단에 조치하세요 이제는. 난 뭐 공도팀이 있는지 나도 뭐 정식으로 초청받아가 몇 번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감독인지 어떤 분이 선수인지 저도 모르면 우리 의원님들은 더 모를 건데요. 뭐. 예?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실무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야외 우리 운동 시설들이 이래 많이 있어요. 밖에 나가 보면. 예. 그런데 이거 회의를 통해 가지고 매번 얘기할 때마다 보면 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뭐 녹이 쓴다, 보수를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읍면동에다 맡겨놓지 마시고 체육과가 필요하면 누구 뭐 용역사를 정해 가지고라도 이 전수조사를 한번 싹 하셔요. 그리고 보수해야 될 게 어떤 건지
안 그러면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또한 가보면 애들이 운동기구를 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애들을 쓰라고 하기도 애들이 할 수 있는 운동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면 그 운동기구들 옆에다가 새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뭐 운동기구 같은 것도 다시 놓는다든지, 뭐 가령 예를 들면 있지 않습니까? 뭐 철봉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성인용 철봉이 있고 애들이 쓰는 철봉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똑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하다 보면 잘못하면 위험하면 사고 나고 다쳐요. 그런 걸 이렇게 이래 보면 뭐 이제 뭐 공원이라든가 어디 산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애들이 하는 게 보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이용 야외 운동 경구 이런 걸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철현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정연문 수소산업팀장입니다. 박하나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심은미 지역지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는 주요 사업 10건, 신규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에너지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 생산시설 및 충정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수소 생산시설 1개소와 충정소 2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오분동 수소 충정소는 2019년부터 교동 충정소와 수소 생산시설은 2022년 12월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연간 지원 금액은 18억 9,200만 원이며 강원도와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소 어선 개발 실증 사업입니다. 3톤급 어선 1척이 제작 완료되었고 향후 배관 설치 및 항해 임시 허가를 받아 금년 하반기 중 실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소 R&D 특화도시 운영입니다. 현재 타운하우스 건축물은 준공하여 핸드볼 및 궁도 선수단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통합관리동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화수소 제조설비 구축은 100kg의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현재 구축물 공사 중이며 8월까지 설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실증할 계획입니다. 고효율 수소 전수 엔진 발전기 실증입니다. 이 사업은 액화수소 실내 센터 내에 실증하는 R&D 과제로 수소 전수 엔진 발전 실증 및 경제성 분석하는 과제입니다. 수소 전수 엔진은 현대 인프라코에서 200kW급으로 개발 완료하였고 액체 수소의 BOG를 활용하여 전기 생산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은 공모 사업은 추진권은 수소를 활용한 도시 내 수소 생태계 초기 기반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균특회계 예산 확보를 위해 인근 동해시 및 태백시를 포함한 수소 도시 조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토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사업 두 번째 수소기업 육성 산학형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수소 특화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작년 7월에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승인받았고 연초에 업체 선정하여 3월부터 착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시골 및 표본 조사를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소 앵커 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할 계획이며 수소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준비의 절차를 기하겠습니다.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난 4월에 공모사업 타당성 평가 심사 및 적합으로 선정됐으며 예산 대비를 걸쳐 착공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소 R&D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기업 R&D 기반의 제품 고도화 및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2023년도에는 4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12개 기업을, 금년도에는 16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소기업 맞춤형 지역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건덕에 있는 에너지 마이스터고의 수소 분야 직업 교육 지원센터 내 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강원대학교에 첨단 강의실 연구시설 장비 및 공간을 구축하고 강원 테크노파크에서는 재직자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사업 세 번째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현재 공종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9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전문 기강, 위탁 운영 등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주요 사업 네 번째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2023년 말 정부 외타 통과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30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을 위한 사업 부지를 당초 가스공사 기지에서 남부발전 부지로 변경하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으며 또한 플랜트 건설에 따른 SPC 설립을 위한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물로 관련 기업체를 설득하고 투자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 사업 다섯 번째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태양광 등 13개소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41대, 누계 862대를 지원하였고 수소 전기 자동차는 지금까지 승용차 326대, 버스 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급속 144기, 완속 464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여섯 번째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건덕명 동막 1, 2 68세대에 진행하는 사업이며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남영동 9통에서 14통 지역과 성내동 11통에서 13통 544대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현재 동막 1, 2는 사업 준공 후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으로 광태 마을을 확정하고 금년도에는 설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남영동 지역 310세대에 대하여 주 배관 시설은 완료하고 가구별 인입 내관을 공사 중입니다. 성내동 지역은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마을에서 업자 선정하여 계약 체결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사업 준공하고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3,100만 원이며 특별 지원 사업은 33억 5,300만 원으로 마달 혜진 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등 5개 사업이며 기본 지원 사업은 16억 7,800만 원으로 주민 건강 검진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전선로 건설 민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감소 예상되므로 대책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주변 지역 주민연료비 지원 사업은 2,138세대를 5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별 환경정비 사업 2,400만 원, 지역 공동체 주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자녀 사업에 대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아홉 번째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지역 상생 협약 투자 이행 추진입니다. 투자 관련 사항은 침식 저감 시설,
관광 침수시설, 지역협력사업, 직원 사택 건립,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투자 분야 등입니다. 명방해변 침식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은 현 공정률 98%이며 2025년 7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돌제, 잠재, 이안제, 방사제 등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명방해변 관광 친수시설 조성 사업은 관광 친수시설 조성 방안에 대한 계획 설계를 2024년 10월에 착수하였고 금년 10월 중으로 관광지 변경 인허가를 접수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직원 사택 건립 사업입니다. 두개동 120세대 건립 규모로 건덕면 교가리 1164번지의 건립 계획으로 2024년 9월에 인허가 접수하였고 관련 부서와 인허가 협의 및 보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 최종 인허가 승인 예정입니다. 최종 승인 후 실시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하여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협력 사업은 발전소 건설과 이해관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삼척 블루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 해당 사업은 주민 설명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1순위로는 의료복지 분야로 특성화 병원 건립이고 2순위는 교통복지로 통합터미널 복합개발로 선정되었습니다.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투자는 아모니아 홍수 발전과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후전기 시설 개선,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LED 조명기기 보급 사업으로 연말까지 계획대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수소 계량 신뢰성 센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교동 소방방재 산업 특구 부진에 이치하며 사업비는 199억 원입니다. 주관기관은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이며 참여기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계량측정협회 등입니다. 평가센터 및 장비를 구축하여 실시 설계를 하반기에 마무리하여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SC 화재안전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한국건설세왕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소방산업연구단지 내 244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화재안전실증 플랫폼과 장비 11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CCU 메가 프로젝트 실증 사업입니다.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기술 연계하여 실증하는 사업으로 강원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지난 1월에 정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선정 과정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정부 예타에 강원도 3표 시멘트와 공동으로 대응하여 최종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CCUS 진흥센터 설립은 정부의 공모 사업으로 지난달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86원으로 참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CCUS 진흥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권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폐경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사업 시범 사업은 포스코 홀딩스가 주관기관으로 도계 마교리 석회석 광산을 대상으로 플랜트를 설치하여 실증하는 사업으로 플랜트 설계를 진행하여 2026년에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으로 은명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도계업과 건덕면 일원으로 2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LPG 저장 탱크와 공급 배관, 보일러 등 사용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계 지역은 주 배관 공사는 마무리하고 각 세대 공급 라인을 설치하고 있으며 10월 중 가스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덕지구는
주민 설명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하고 실시 설계 및 주민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철기 과장님인데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지금 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실제로 한 20년 정도. 20년 예. 됐죠. 네.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급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략 그 원하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보급이 됐습니까? 그 단독 주택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보급한 개수는 한 태광 같은 경우는 한 2,600개소에 지금 지원하였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신청을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저희가 이제 융복합 사업을 좀 안 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저희가 내년도 융복합 사업 준비하면서 이제 주민 신청서를 받아 보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300개소 정도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300개소인데 사실은 지금 실제로 어떤 주택이 남의 집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안 한 집들, 할 수 없는 집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융복합 지원 사업이 저희가 공모 사업이 되면은 네. 아마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마무리될 것 같다고요. 예. 지금은 신청하신 분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선정이 되지 않은 세대는 없네요. 가구는. 그러니까 지금 3, 4년 동안 신축 집이라든가 네. 예.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고 예.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설치 자격이 좀 미달되는 집들 예, 그런 예. 집들이 것 같습니다. 그 설치 자격이 미달되신 분들은 뭐 그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특례 뭐 조항이라든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건 지금 본인 우리 집이 아니니까. 저희 네. 법이나 이제 환경공단 그 기준에 의해서는 네. 사실 그동안 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LPG 저장탱 소형 저장 탱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LPG 관망 사업은 이제 대형 저장 탱크 같은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도시가스를 이제 삼척시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권이라든가 저쪽 원덕이라든가 뭐 근덕권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 외 읍면 지역은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실이죠. 예, 상황이다 지금 보니까. 사실 예. 뭐 원덕 지역 빼고는 네. 시내권 빼고는 사실 좀 보급하기 어렵다고 원덕, 보고 근덕 쪽도 보급하기 어렵. 지금 건덕도 일부 그래서 빼고. 예. 예, 지금 중규모 이제 LPG 보급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이 소형 저장 탱크 지금 보급하는 LPG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단기 사업입니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이제 뭐 어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네. 향후 계속적으로 할 지원할 수 가능성이 있을 것 있는 같습니다. 거죠. 대신에 이제 네. 개소수가 네. 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한 40개 정도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네. 저희는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그렇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원하는 데가 많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마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한 네. 뭐 마을 가구 수가 4, 50가구 정도에 딱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좀 약간 떨어진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랑 이제 LPG 그 관망 그 사업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제 장기적인 사업인가요? 지금 그 도계하고 도계하고 건덕하고 있잖아요. 건덕하는 거는 지금 이제 저 예타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딱 사업. 그걸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고 더 이상 그런 사업들이 뭐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타 사업이 사실은 어떤 전국 규모 예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예. LPG 사업단에서 준비해서 네. 저희가 이제 공모 신청해서 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따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보급을 뭐 한두 군데씩 보급을 하다 보면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 뭐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 소규모 이제 LPG 같은 경우에 예. 마을에서 신청하는 게 아직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시 입장에서는 그 LPG 소형 저장 탱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에너지 절감 효과라든가 요즘 뭐 탄소 그 같은 경우도 저배출 뭐 그 관련해서라도 지금 그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들을. 혹시 연료비 절감도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어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성이 이제 확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시 입장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확장해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공모 사업이나 어떤 국도비 지원 사업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사실 있다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예. 그게 너무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면 이게 언제 이거 전부 다 보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 도시가스가 지금 보급률이 지금 현재 뭐 실질적인 어떤 그런 보급률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방법도 어떤 소형 저장 탱크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하셔가지고 좀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US 진흥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유치에 대해서 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역으로 우리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철규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 불파워 화력 발전소 관련된 건데 그 발전소 내에 그 안정선 동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고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가치가 너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 이거를 혹시 저 발전소 측 공사 시점에 동굴 개발에 관해 가지고 매년 협약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후에 뭐 동굴 개발할 때 적극 협조한다든가 아니면 개발에 뭐 참여한다든가 그런 건 없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회사 측하고 긴밀히 협의 좀 해보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같이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발전소 주 발전 시설물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요. 저 위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출입로를 내서 개발을 한다든가 그게 만약에 힘들면은 제3의 장소에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입구를 만든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소 계량 신뢰성 센터 기반 구축에서요. 예. 총 사업비는 지금 199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8년 12월로 되어 있고요. 사업 내용은 수소 계량 오차 확인 검정 장비 구축과 수소 계량 신뢰성 평가 센터 구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면적은 지금 700제곱미터로 해서 약 211.75 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시 설계 발주를 6월 달에 했고 그럼 실시 설계 착수는 지금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주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설계 발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설계 발주 중이라고요. 예. 추진 실적에 보면 발주가 이제 6월 달에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또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가 또 7월 달에 또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관 기관에서 한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럼 이게 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는 어느 때 완료되리라고 지금 예상하고 기간이 있습니까? 한 6, 7개월 정도. 6, 7개월 걸려요. 예, 예. 그 올해 빨라야 올해 연내 아니고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내년 수도 초에 있겠네요. 아마 착공, 내년 초에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삼척 교동에 들어서는 이게 수소 계량 신뢰성 센터는요, 수소의 어떤 품질과 유통의 신뢰를 확보하는 인프라라고 보는데요. 이 센터가 단순 계량 시험 시설에 그치지 않고 또 향후 삼척의 산업 단지나 수소 실증 사업이라든가 항만 물류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계될 계획인지 그 그림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 센터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액화수소 신뢰성 센터나 네. 이 두 개가 상호 호환해서 이제 저희가 조성하는 이제 수소 특화 산업 단지에 네네. 그 관련 기업체들이 이제 좀 유치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이제 서로 좀 협의를 같이 그렇게 거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에너지과에는 수소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이런 자료를 보면은 저 자신조차도 어떤 때는 좀 헷갈릴 정도로 그랬는데 우리 또 에너지과에서 우리 과장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들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힘들겠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자료를 보면서 너무 이제 많으니까 야,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199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실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행정 절차를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연내 설계 착수와 공사 일정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물론 여기에 보면 취지 실정에 보면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대형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연차별 어떤 그런 공사 일정들이 나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그 참여 기관하고 이제 보조로 참여하는 기관들하고 주관 기관들하고 뭐 킥오프 회의를 해가지고 네네. 수시로 이제 지금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킥오프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걸 서로 이제 상호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도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 삼척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물론 우리가 이제 공모 사업이 다 선정되고 국비를 따고 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하는 그 관계 기관이 이제 따로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 운영을 함으로써 또 좀 이익이 창출돼야 되다 보니까 네네. 주관 기관이 이제 조금 더 그럼 열정적으로 우리가 주관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이제 계량기 같은 경우는 이제 KTC를 해가지고 한국기계전자 시험연구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KTC요. 네. 그러면 이제 삼척은 이제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여건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서요. 이번 센터 유치를 통해서 수소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이라든가 물류 또 실증 사업과 어떻게 연계되고 확장될 계획인지 예산 집행과 공정별 추진 일정은 이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마지막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 예타 사업이 네. 이제 그 마지막에 저희가 민자로 그 SPC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저 액화 수소 관련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거든요. 대기업으로 뭐 SKENS나 효성중공업이 등가 그다음에 뭐 린데코리아 정도 세 개 업체가 준데 그 대기업이 사실 참여를 안 하면은 좀 사실 저희가 추진하고 나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용역이 그 이제 DP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물이 최종 이제 7월 말에 나올 겁니다. 일단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대기업을 어떤 TF 팀을 구성해서라도 찾아다니면서
좀 협의를 거쳐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수소 산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몇 분이 지금 이런 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 담당 직원은 한 3명 내지 4명, 3명 내지 또 옆에 4명이 하는데 네. 주로 이제 그 강원 테크노파크를 좀 많이 활용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강원 테크노파크와 이렇게 예. 함께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수소 계량 신뢰성 센터 기반 구축은요, 삼척이 수소 산업의 품질과 신뢰도를 책임지는 국가 표준 거점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인 만큼요, 우리 수소 산업 분야의 실효성 있는 플랫폼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CCU 메가 프로젝트 실증 사업에서요, 삼척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CCUS 진흥센터 구축사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가 386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CCUS 진흥센터 구축 사업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의 어떤 테스트 베드로서 전국 단위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센터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이고요? 그다음에 건립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인데 연차별 추진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게 공모 사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또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수립되어 있는지요? 지금 현재 위치는 이제 우리 동막에 있는 수소특화 산업단지, 산업일반단지. 예. 네네. 거기고 이제 연차별 추진 계획은 뭐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지금 어차피 올해부터 사실 시작되는 사업인데 네네. 실제로 저희가 예산 관계상 네. 이제 중앙 정부 투자 심사를 받아야지 예산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지금 얼마 전 상반기 지난주에 네. 일단 중앙 투자 심사 서류는 제출을 했습니다. 중앙 투자 심사 서류는 제출했습니까? 근데 이제 좀 기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네네. 제대로 이제 준비는 잘 안 된 걸로 제출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강원도나 이제 참여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보완해가지고 이번 상반기에 좀 떨어지더라도 하반기에는 이제 일단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예. 좀 이렇게 부족하게 지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전반기엔 그렇지만 다시 보완해서 예. 하반기에 하면은 충분히 이제 될 수 있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번 실증 내에 포함된 폐갱도 활용 이산화탄소 저장 실증 사업이 있는데 폐갱도 내 현장 조성이 이송 플랜트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도계읍 마교리에 이제 석회석 광산이 있거든요. 도계 마결이 석회석 예. 광산요. 예, 그 광산 내부에 네네. 저희가 그 CO2를 좀 포집해서 네. 어떤 탄산료하고 섞어서 시멘트나 탄산료를 섞어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갱구 안을 이제 그 폐광된 갱구 안을 이제 서서히 채워서 나오는 그런 걸 실증하는 사업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우리가 CCU 메가 프로젝트 실증 사업에 삼척 산표 시멘트라든가 동해 동서발전, 강릉 한라 시멘트 그 에코프로 HN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 산표 시멘트와 관계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삼표가 이제 사실 CO2 배출이 뭐 삼척에서는 제일 많은 기업 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 일부 실증하는 사업인데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뭐 1%도 채 안 되는 CO2 배출에 비하면은 하는 실증 사업인데 일단 그 삼표 시멘트 내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해서 옆에 어떤 그 구조물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이것도 일부 석회석이나 이런 걸 섞어서 어떤 탄산물이나 아니면은 또뭐
에탄올이나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거를 그런 걸 실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산표 시멘트 및 전환 산표 시멘트에서 CO2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하고 전환 기술 연계 실증 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그럼 산표 시멘트에서는 탄소 포집을 해서 뭐 이송을 하거나 이래서 그 산표 시멘트 내에도 석회석 강산 갱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를 활용하는 거는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실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포집하는 정도에. 예, 포집을 해서 이제 뭐 에탄올이나 이런 탄산 화물을 만드는 그런 걸 실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우리 삼척시가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뭐 산표 시멘트에 지원할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 그 예타 사업인데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네. 저희 시비는 일부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그 강원대학교나 이런 데 줘서 네. 그 협력 기관끼리 그 강원대 그 연구하는 쪽으로 우리 강원대가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CCU 메가 프로젝트 실증 사업에 이제 폐갱도 갱리 현정 조사하고 산표 시멘트가 관련이 돼서 사실 산표 시멘트 그 석회석 강산 그거를 이제 해서 그 이송 플랜트가 이렇게 연결된 줄 알았거든요. 별개 사업이라 이 예.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도계 마교리에 있는 석회석 강산을 이용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걸 해서 이제 사업성이 나타나면은 뭐 나중에 우리 폐광도가 독에 이제 석탄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이제 근데 문제는 그 갱구 관리하는 뭐 그 한국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네. 그 사업비를 받아서 갱구를 이제 매립할 수 있느냐? 그 수천억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확보가 된다 이러면은 이 사업에 해서 실증이 돼서 이제 뭐 경제성이 나온다 했을 때는 이제 이 어떤 새로운 기업체가 생성돼서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CUS 진흥센터 건립 유치 및 또 강산 내 폐갱도 활용까지 이 삼척시는 이번 실증 사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은 있는지와 또 기술 안정성 확보를 위한 뭐 설명회 같은 거라든가 설명회 같은 내용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이건 설명회 없이 그냥 그 기관과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가도 되는지 어떻습니까? CCUS 진흥센터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이게 운영기관이 어떤 정부 어떤 지정기관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나중에 저희가 사업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설계나 이런 게 다 끝나면은 이제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걸 따로 별도로 의회도 설명드리고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형 사업 같은 거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우리가 손해 볼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설명회를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번 CCUS 실증 사업은요 단순한 탄소 포집을 넘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로 탄소 중립 정책을 견인할 만한 핵심 사업으로서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개발에 기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요. 좀 또 시민들 또 요구 사항이 있는 것도 좀 전달할게요. 어젠가요? 그 보도된 내용에 보면 덕산리 레저기구 공매 처분 논란 이래가지고 기사 보셨죠? 예, 봤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블루파워 측에서 지역 지원 사업으로 그 한 뭐 20억 미만의 어느 정도 이제 지원 금액을 이제 덕산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덕산 마을에서 뭐 얘기로는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얘기로는 이제 전 이장님이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뭐 마을 회의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저 이장님이 또 바뀌는 과정에서 뭐 아마 그
내분이 있어가지고 그 구축한 장비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묵혀놨다가 그걸 아마 이번에 또 그 공매로 처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하고 그 뭐 추진위원회하고 나중에 뭐 법적으로 문제 같은 거 되진 않나요? 지금 그걸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시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불파 측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관련은 없지만은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협력팀이 있으니까. 그다음 이제 원덕에 나갔더니 이제 고포 해변하고 월천 해안가 거기에 이제 어촌계가 다 소멸이 됐잖아요. 예. 그러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가스공사 보안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일반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은 여기 우리 삼척 사람들 말로 하면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스티커를 발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여름철에는 좀 개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관광 피서객들도 그렇고 그래야지 마을에 소득도 좀 생길 텐데 문제는 월천 2리하고 3리가 어쨌든 어촌계는 소멸이 됐지만은 바다는 그 마을이 바다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주장을 그렇게 하니까 가스공사하고 마을하고 그런 걸 좀 협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뭐 6, 7월, 8월 석 달 정도는 개방하면은 저 피서객들이 민박을 와도 더 오고 그리고 호산 시내에 있는 주민들도 그 바다에 들어가도 조금 레저 활동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걸 좀 명심하고 대협력팀이 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뭐 우리 다른 이제 관광정책에서 개발을 하는 말관리 휴양지도 그렇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에서 그런 안전관리나 이런 게 선행이 된다 이랬을 때는 뭐 저희가 하여튼 가스공사하고 적극적으로 뭐 좀 협의하도록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 마을 휴양지를 개방하는 게 아니고 해안을 아예 해안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이제 안전관리를 가스공사가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 안전관리를 사실은 마을에서 할 수 있다 이러면은 뭐 아마 협의하는데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안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개방이 되면은 근데 이제 사고 예를 들어서 신남 해변 같은 데도 해수욕장은 하지는 않지만은 바닷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현수막 다 붙여가지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런 걸 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레저 활동을 좀 하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협의하도록 것들을 하겠습니다. 한번 예. 협의해서 예, 도저히 예. 안 되면 뭐 방법이 없는 거고. 예. 그다음에 혼수 발전 중단하라는 그 민간된 최소한 문서 보셨어요? 예, 한 몇 달 전에 예. 얼마 전에도 오지 않았나요? 지금은 따로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받았는데 개별적으로 그 혼수 발전 중단화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근데 그 보셨으면 그 내용이 뭐죠?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시죠. 몇 가지 요점을 해서. 그 자세히는 제가 못 봤는데 어떤 뭐 유엔 산하도 아닌데 어떤 그런 기관에서 뭐 암모니아 발전이 뭐 실제로는 뭐 어떤 CO2나 이런 그 주민들의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떤 뭐 특정한 어떤 단체에서 하는 그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정되지 않은 그래서 이제 거라고. 각각의 주장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남부 발전이 혼수 발전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아리백으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네. 차이잖아요, 그죠? 각각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장이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저걸 해도 남부 발전에 큰 메리트도 없을 거고 그런 걸 한번 조금 들여다보고 방향을 좀 잡아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정부 계획은 이제 발전사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20%까지 혼수하는 거를 이제 2028년부터는 이제 그 실행화하려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범 사업으로 남부 발전이 처음 사실은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주장은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 남부 발전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니까 그 확인 좀 해보시고 내용도 그래서 저희들한테 좀 알려도 주고 그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그 민간 단체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결론이 난 거하고 국제적인 거하고 이제 한 3가지 정도 되죠. 이제 NGO 단체,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이제 흐름, 예를 들면 이제 유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결론이 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서 서로 공부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 주요 사업 4분에서 에카 수소 플랜트 이제 우리가 이제 삼척이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 그걸로 지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저장이라 하면은 딱 뭐다. 그냥 짧게 한 줄로 딱 정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갖고 뭐 10톤이든 20톤이든 저장 탱크를 그죠? 탱크를 탱크에 얘기하는 거죠. 보관하는 그런 네. 개념으로 보시면 수소를 만들면은 네. 보관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용기 안에다 집어 넣는 거잖아. 예. 그 저장이고 운송은 운송은 이제 쉽게 해갖고 좀 작은 규모로 1톤, 3톤이나 이런 탱크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충전소에 차로 싣고 가든 배로 가든 뭐로 예, 가든 공급하는 옮겨가는 걸 얘기하는 예, 거죠. 예. 그죠? 예. 그 옮겨가는 일에 탱크에 관여하고 저장하는 일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옮겨가는 운송하는 데 관여하는 이제 특별 목적 법인 SPC에 삼척시도 참여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시가 참여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여기 이제 네. SPC 참여 역학수소 플랜트 SPC 참여 및 부지 협의 SPC 참여 협의 현대로템 SPC 참여 협의 린데코리아 추진 협의 애기평 강원도 삼척시 강원 TP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런 사업을 되면은 SPC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걸 해야 하는데 지금은 현재 그 몸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나 도가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걸 다니면서 이런 걸 좀 설립해서 SPC를 설립하자고 이제 제안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데 그 특수목적 SPC 특수목적 법인이 세워지면은 네. 이제 삼척시도 어쨌든 그걸 세우면은 지분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사전에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순수한 저 어떤 민간 투자로 가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뭐 나서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 저희는 어떻게 보면 행정 지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선점하는 건 다 동의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하지 말자는 게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돈을 벌 삼척시가 지분을 가지고 나중에 수수산업이 활성화돼서 안정성이 다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뭐 동막이 되든 뭐 어디가 되든 뭐 아까 남부발전 얘기를 해주신데 남부발전 그 옛날 3, 4호기를 지으려고 했던 그 땅에다가 탱크가 들어서 가지고 안정하다. 예? 위험성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는데 삼척시가 지분을 담은 뭐 한 10%라도 집어넣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운송 회사에다 이제 아까 얘기한 SPC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면 미래지향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게 타당이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의회에다 설명하고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나중에 이게 우리 삼척시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명확하게 좀 알고 자신감 있게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 블루파워 지난번에 우리가 뭐 현장 방문도 한번 했으면 그 가볍게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역 협력 사업 2월달 업무 보고 때 제가 발언한 내용 아시죠? 예. 예. 건덕 면민들의 의견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원덕 남부 발전이 하면서 원덕에서 취했던 남부 발전이 취했던 내용들, 원덕 언민들이 했던 내용들. 비록 건덕 면민들이 원덕 언민들의 방식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내용은 1순위 의료복지 종합전문특성화병원 건립하고 유치하는데 397억 원을 쓰자는 게 1순위로 나오는데 설문조사하고는 다르죠. 설문은 말 그대로 10개를 놓고 사람한테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하는 내용이면은 그 안에서 10개 중에서 하나를 좋은 내용을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여론하고는 다른 거죠. 의견하고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이 여기 지역 협력 사업에서 블루파워 그 발전소를 지으면서 가장 많이 심리적이라든가 물리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누군가 개별적으로 마을에는 다 손해를 보상했는지 몰라도 건덕 면민들 전체한테는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블루파워나 삼척시가 그 397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내가 2월달 임시회 때 그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최소한 200억은 건덕 면민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의견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의견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수소 에너지 연계형 타운하우스 지금 열한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야합동이고 관리동 홍보관이라고 이제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관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한 반년 정도 지금 사용했는데 실제 월 한 700에서 800 정도. 관리비가 네. 지금 한 316억 들여서 지었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그게 원래 그 사용자가 원래 대상자가 누구로 생각하고 지은 거예요, 그게? 대상자가? 처음부터 저희가 사무동 그 주택은 핸드볼 숙소로 이용하기 해 가지고 아예 그 숙소용으로 해 가지고 뭐 2층 같은 경우에 이제 1층은 거실이고 2층은 아예 방 4개를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규모 그렇게 해서 6동을 지었습니다. 그거는. 아, 핸드볼 숙소로 네. 원래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예. 그 한 동에 방이 4개입니까, 그게? 2층이 방이 4개고 1층은 이제 거실. 그럼 한 동에 4분이 예. 그래서 그래서 살 수 있네. 5동을 이제 위에 2층 5동은 이제 핸드볼 선수단이 쓰고 한 개는 이제 수소 관련 기업이라든가 그거는 수소 주택은 어떤 그런 기관들이 방문한다든가 홍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 시를 찾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으로 한 개 별도로 빼놨고요. 한 개는 지금 별도로 그렇게 지금 쓰고는 있나요? 예.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적합한 사용자가 누가 좀 맞을까 한번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이제 뭐 친환경 실천가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자립 희망자라든지 그리고 미래 주택 투자자라든지 뭐 정책 지원 대상자라든지 이런
어떤 수소 관련해 갖고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좀 시범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동 정도는 한 뭐 대여섯 명 정도, 한도면 충분합니까? 대여섯 명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뭐 중앙에 이제 산업부나든가 뭐 수소 관련 기업체들이 와서 뭐 현지 들어보고 또 뭐 숙소로 꼭 굳이 한번 잡아야겠다 이러면은 그 숙소로도 하루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 뭐 수소가 우리 삼척 수소 도시잖아요. 그래서 고급 에코타운 조성지에 이제 투자하거나 뭐 주거하려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좀 확대해서 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그게 제 말이 좀 틀렸습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아마 좀 지금 서울시하고 하는 골드시티 사업이나 이런 거에 요 소규모다 보니까 좀 확대를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같이 해가지고 그런 좀 수소 어떤 연관이 좀 될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볼 숙소는 뭐 숙소대로 쓰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수소 도시에 걸맞는 어떤 홍보 차원에서도 수소 에너지를 주 공간에 활용하는 그 연경 타운하우스로서의 어떤 그 대외적인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적극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 4페이지에 나오긴 하네요. 저기 수소 R&D 특화 도시 그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 R&D 특화 도시를 완성했잖아, 그죠? 네. 그런데 실증 사업을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좀 소리가 조금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라든가 수소 연료전지라든가 두산 퓨에셀 이런 회사들이 전문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도 상주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실증 기간은 끝났고요. 네. 실제로 가동은 이제 전문 기관에 저희가 그 DH2 에너지라 해가지고 그 신생 회사인데 거기서 두 명이 상주하면서 데이터 관리나 혹시 그 부분적으로 고장 나고 이러면은 또 AS를 불러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증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더 이상 거기에 하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나요? 회사들도 그렇고 그걸 관리하는 회사 말고 두산 비회설 연료전지를 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상가동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은 직접 가구 주택을 운영을 해볼 수 있었잖아요. 물론 뭐 수소가 뭐 몇 킬로라 그랬어요. 아주 소수잖아요, 수소가. 네. 그래서 이게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연구하는 회사들은 다 철수를 했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 그 연관되는 이제 추가 고모 사업 거기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연관 산업이나 이런 걸 지금 당초에 그 참여했던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네. 그런 데를 이제 계속 좀 후속 사업을 해서 이걸 좀 활용해서 조금 또 다른 걸 좀 하자 이런 거는 계속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한 그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소리가 좀 안 나서 처음에는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와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조용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붙여서 충전소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지역 소득 사업으로 인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태양광은 어떻게 인허가가 아직도 안 나나요? 한전의 그 송전설로 그 관계 때문에 당초에 한전에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60 그 마을에 지원하려고 한 60km 정도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전에서 해주기로 했댔거든요. 네. 그런데 딱 막상 다 돼가지고 가서 이제 연계를 시키려 하니까 한전 지침상 어렵다. 그럼 언제 되냐?
이랬을 때 이제 그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때 다시 신청해서 하는 걸로. 그 지금은 그 60km를 자가 발전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가 발전은 가능한데 판매로는 어렵죠. 네, 네.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지역 대표님들한테도 정확하게 좀 설명을 주시고 예, 설명 다돼 있습니다. 한전에서 예, 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판매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기를 한전에서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사드리면 또 한전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송전 선료가 있으면 가능하잖아, 그죠? 예, 그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설명이 있어야 되고.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잖아, 그죠? 예. 저는 과장님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삼척시의 수소 산업이 나갈 길은 이게 수소 저장하고 운송하는데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서 그렇게 생각하냐면 타 지역보다가 우리 지역은 우리 삼척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 호산에 있는 LNG 기지예요. 수소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소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대량으로. 그러면 수소를 수입하려고 외국에는 대량으로 만들어 저가로 대량으로 만드는데 수소를 수입해 들어오려면 기체로 들어오면은 부피가 너무 커서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액화하자니 마이너스 253도의 최저가로 저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도 없고 선박에서 싣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저장할 수 있는 탱크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입을 못 하잖아, 그죠? 당분간. 그러면은 지금 물론 타 기업체들이 연구 개발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수소를 대용량으로 못하면 우리가 수소를 현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수소를 축출해야 되는데 수소를 축출하자니 태양광에서 하려니까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개질하자니 부생하자니 뭐 제철소나 이런 부생에 나오는 그거 재료도 없고 뭐가 있냐면 개질에 할 수 있는 수소가 있어요. 우리 시는 LNG 기지에서 고온 고압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와 수증기를 반응을 시켜서 거기에서 수소를 대용량으로 축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일 용량을 30톤을 수소를 축출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업이 LNG 기지에 있는 옆 바로 인근이 아니고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남부 발전으로 옮겼어요. 지금 그 가스공사에서 좀 아직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에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이제 남부 발전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거 사업을 신청하고 예타 들어가기 전에 이거 LNG 기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인가요? 그때까지는 협의가 돼 있었는데 가스공사가 이제 사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바뀌고 나서 이제 노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남부 발전에서 지금 100% 석탄으로 유연탄으로 하잖아요. 수입해가지고 유연탄이 호산 기지에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송 터널로 해서 저탄장으로 가서 보일러를 돌려서 터빈을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남부 발전에서 암모니아로 지금 전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암모니아를 약 한 20% 내지 30%로 혼소 발전시켜서 석탄, 이산화탄소를 한 30%를 더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업은 그 별개로 그거는 이제 아모니아 혼소는 남부 발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그 남부 발전 부지를 옮기더라도 LNG에 있는 이제 그 LNG 가스의 도시가스의 그 어떤 탱크 내에서 발생하는 BOG를 어떤 관로로 해서 남부 발전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걸로
지금 그거는 그대로 예타하고 똑같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은 정리하면 지금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네. 거기에서 LNG에서 수소를 축출해서 네. 저 관로로 해서 남부 발전 쪽에 탱크로 가지고 오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탱크는 어차피 별도로 에코 탱크다 보니까 탱크는 어차피 에코 플랜트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제 하는 방식은 똑같이 LNG를 이제 관로로 새 관로를 깔아서 그 남부 발전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개질 일부 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거를 옆에 이제 에코 플랜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연결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에 과장님 남부 발전이야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처럼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를 100%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참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남부 발전에서는 암모니아, NH3, 질소와 수소가 3개 들었는데 거기에서 암모니아에서 이제 뭐 수소를 축출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도 이제 혼소 발전시키고 또 따로 수소도 마찬가지로 거기 개실해서 한 일일 한 30톤을 생산을 한다면은 거기서 탱크를 만들어서 우리 동해안 지역의 전체로 수소를 팔겠다는 이런 구상인가요? 사실 그러면은 좋은데 네. 암모니아 개질하는 비용이 그 LNG를 개질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부 발전도 암모니아를 가져와서 자기네는 혼소만 하고 그걸 조금 일부라도 어떤 개질하는 실증을 하자고는 제안을 저희가 했는데 근데 우리 그 예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뭐 아직까지는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LNG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LNG의 그 통에서 나오는 위에 올라오는 그 BOG를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생산 시설에 있는 LNG 개질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한 20% 정도 더 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타가 사실 예타 사업이 선정된 주 목적이 그 LNG에서 나오는 위에 어떤 BOG 가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예타가 사실은 통과된 거였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이겨낼 것은 전국적으로도 이겨낼 것은 물론 창원이나 저쪽에도 지금 계속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해안 이쪽 일대는 아직까지 우리가 앞서간단 말이에요, 과장님. 네. 그래서 그 수소를 어떻게 많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살 길밖에 없어요. 다만 그걸 많이 생산하고 기체로 운반하려니까 부피도 크고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절감하기 위해서는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액화시키는 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의 기술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우리 LNG 기지에서 수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네. 꼭 성공하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살 길은 미래의 에너지자 정말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24페이지 CCU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CCS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아까도 설명 잘 해주셨어요. 제철소든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물론 우리 산표 시멘트가 아까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데 전기 집진기에서 한번 걸러주고 먼지를, 그다음에 탈황을 걸러주는 시설이 있어요. 또 질소 산화물을 걸러주는 시설이 있어요. 그렇게 다 걸러주고는 마지막 꿀뚝으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기준치를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걸 이제 꿀뚝으로 나가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고 그걸 포집하겠다는 뜻이에요. 포집해서 그걸 깊숙이 지하 한 800m에서 1000m 이상 깊숙이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밀폐해서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밀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CCU 사업이나 CCUS 사업이나 거기에 똑같이 그걸
포집하고 저장을 해서 다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저장해서 가만두는 게 아니라 활용해서 뭐 우리가 건축 자재물이나 뭐 음료, 탄산 음료라든가 이런 걸 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이제 연구기관이잖아요, 그죠?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거는. 그런데 저도 이게 CCS든 CCU든 CCUS든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 너무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장점이 우리 광업 속에 폐광된 광업소들도 많고 또 석회석 광산들이 지하에 거미줄처럼 많이 석회석 돌을 파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는 만들지 않아도 더 보완만 하면은 엄청나게 저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우리가 남부발전 그다음에 블루파워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삼표시멘트 뭐 여기에 인근에 쌍용 CNE 이런 시멘트라든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런 이산화탄소를 모두 포집해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핵심 시설인데요. 아까 LNG 기지에서 수소를 축출하는 사업하고 정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고 저장해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좋은 산업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지역이 아주 장점이라 생각하고 과장님 힘내고 잘하셔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기 16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중에서 추진 실적 중에서 덕산 해안 모래 수질 변화 정밀 모니터링을 우리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한 소규모 결과치라든가 이런 걸 제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 침식 거기 위원회도 있는데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안 그래도 그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중간 자료가 나오는 게 한 8월 중순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말이나 고전에 어떤 일정 잡아서 그 협의체 회의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8월달 나온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 조사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거죠? 그 자료는? 최소 이제 1년 이상 지금 시작한 지 2년이니까 예, 2년간의 1년 자료를 이상, 예, 됐고 우리가 지금 이 모니터링은 몇 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었죠? 지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예. 예, 그럼 2년치 하면은 지금 한 거기 지금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 해서 자료에서 여기 결과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 또 지금 하고 있죠. 예. 예, 블루파워 측이라든가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 다 같이 함께해서 논의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우리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예, 이제 14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있는데 14페이지에 있는 우선 그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우리가 시내권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을 시작을 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전에 또 약간의 문제점도 발생해서 개선책을 갖다 이렇게 또 준비도 하고 있고 우리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분담금을 또 많이 또 지원하는 걸로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업체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이러면 안에 어쨌든 LPG가 공급이 되면 세대의 집에 있는 어떤 기름 보일러라든가 교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가 이 사업을 또 진행하다 보니까 보일러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외부의 보일러 업체를 데리고 들어와서 공급을 하면서 나중에 지역에 있는 보일러 업체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짚어야 되고요. 이 보일러를 교체하고 나갔을 때 AS는 누가 해야 되느냐? 지역에 있는 업체가 AS를 해야 되겠죠.
그 같은 브랜드라면 이렇게 돼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뒤에서 뒷일을 갖다가 또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분명하게 지역에 있는 보일러 업체들도 같이 함께 사업에 참여될 수 있도록 거기 또 저기 업체들한테 제한을 좀 둘 수 있으면 제한을 둬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이 외부에서 업체를 같이 이렇게 본인의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과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좀 비슷한데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다고 봐야 되죠? 그 규모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규모 차이에 보면은 우리가 저기 소규모 소형 저장 탱크 사업에는 도비가 없고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는 도비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도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죠? 지금 그 소규모 하는 거는 이제 도가 주관하는 이제 도 특수 실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가요? 예. 그래서 도가 2억 지원하고 나머지는 12 지원하는 걸로.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 저장 탱크 보면 뭐 예를 든다면 동막에 11억 2,900만 원 들어갔는데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8억이고 자부담이 1억 1천, 도비가 없습니다. 그 국비가 사실은 이제 도비나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봐야 예, 되는 건가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명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좀 두 개가 중복성이 있는데 저희가 요번에 그거 신청한 거는 이제 국비도 하고 도비가 추가 사업을 해가지고 시책 사업으로 한 건 더 하거든요. 근데 저기 25페이지 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보면 총 사업비가 133억 중에서 국비가 66억, 도비가 요거 도계 LPG 예를 들어서 도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보면 사업비가 133억 정도에 국비가 66억, 도비가 2억 6천, 시비가 50억입니다. 이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2억 정도가 반영된다는 건 이게 도비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나요? 반영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도는 그냥 이렇게 살짝 걸친 겁니까? 어차피 도가 그 예타 사업을 주도한 거는 사실은 도가 주도를 LPG 사업단하고 도가 주도를 하기는 했거든요. 예, 했지만은 우리 국가 어쨌든 국비가 반영되고 국가에서 공무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비 비중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우리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100% 정도 이렇게 거의 구성 비율이 특이한 경우는 좀 달라지지만 이렇게 하는데 도비 비중이 133억에서 2억 6천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2억 6천에 대한 부분하고 앞에 뭐 소형 저장 탱크에 국비 2억에 도비가 아예 없는 걸로 표기됐기 때문에 제가 도비가 한다 이러면 도비 사업을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에너지과에서 지금 도시가스가 우리가 삼척시의 12개 원면동 중에서 안 들어가는 지역이 예전에도 계속 거기 보급률에 대해서 할 때 우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한 그 보급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를 정확히 좀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줬었고요. 지금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도시가스 업체에다 조금 더 속도를 투자를 더 하더라도 삼척시 관내에 대한 그 도시가스 공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끔 정책을 한번 마련을 해주시고 읍면 단위 LPG 이게 사업 뭐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사업 자체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효과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연료비 절감, 그 편의성 제공까지 해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 LPG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예상하는 곳에 LNG가 왜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는 데가 또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의견이 중첩되기도 하고 안 맞는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홍보도 그렇게 제대로 하시고요. LNG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빠르게 LPG 소형 저장 탱크라든가 아니면 읍면 단위로 대규모 LPG 구축 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적극적인 사업을 이루시고 도읍이 20% 이상까지 더 확보하십시오.
근데 도비가 이제 사실은 우리 저 예타 사업 준비할 때도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양구나 몇 개 타시군도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도가 하여튼 좀 지방비 매칭이 좀 많이 소극적입니다. 예, 저기 과장님, 여기 부시장님이 도 출신 아닙니까? 부시장님한테 그 올라가서 이거 도비가 저기 더 반영돼야 되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한번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기 위해서 또한 관련된 뭐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7쪽의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 그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에너지 마이스터 고등학교 소속 관련된 그 장비 구축은 사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장비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과도 생기는 건가요? 그 마이스터 고 내에서 연관학과가 있습니다. 연관학과 관련 학생들이 뭐 사실은 전기 계통도 이 어떤 그 장비나 이런 걸 같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대학은? 지금 강원대가 그 뭐 어떤 대학원 같은 경우도 별도 수소융합 대학이 융합대학원. 설립돼 있고 관련 학과도 대학도 관련 학과가 한 두세 개 과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소에 연결되는 기업들은 이제 인력을 채용하거나 경력직을 채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거는 지금 그거는 이제 강원대학교 우리 소방방재 관련 분야 학생들도 지금 KCL에는 한 두세 명 정도가 취직해 갖고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학이 ESS 여기 관련돼서는 대학이 학과가 소방방재학과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이 올 때 인력 채용을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전기나 기계 제어 이런 쪽도 같이 학교하고 이런 거는 연결이 잘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또 CCUS 관련돼서는 CCUS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거 말고 대학교하고 이제 또 연계 사업하는 걸 이제 산업부 사업인데 그게 전체 금액은 한 300억 되는데 우리가 시 같은 경우는 연간 한 8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대학원생 위주로 대학원생을 이제 수소나 CCUS 관련 이제 전문가 양성에 지원하는 그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저희가 추진했거든요. 주무부서가 향후 20년, 30년 후에 자리 잡는 거가 이 에너지가가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게 바뀌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우리 물론 그 과장님도 자리니까 블루 파워 현장 방문을 가서 봤을 때 사실 발전소가 들어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가보면 뭐 최소한 뭐 중간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삼척하고 연결되고 이 학교 출신이거나 이런 게 그게 돌아가야 산업이 되는 거죠. 가서 봤을 때는 뭐 청소나 용역이나 허드렛 일, 단순 인력 외에는 삼척 지역 출신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 이러면 우리가 지금 그 삼척 도계 같은 경우가 그 석탄 산업이 뭐 석탄 공사는 끝났고 민영 탄광이 있지만 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뭐 전기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기술력이 충분히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저기 그 호산의 뭐 그러니까 가스공사라든가 남부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그 관련된 기업이
규정에 조금 예외사항이 있더라도 그 삼척에 뭐 주소를 둔 업체라든가 이런 게 있다든가 협약을 할 때부터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기업체 다 유치되고 나면 뭐 우리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뭐 협정업체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회사하고 했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삼척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실력이 되고 내가 그런 걸 해당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특히나 애들이 내가 삼척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여기에서 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이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게 그게 순환이잖아요. 기업체 유치해 가지고 맨날 뭐 딴 지역에서 다 인구 유입되고 그 사람들 있다가는 일 때문에 있다가 주말이면 다 가고 이러면은 그 아무리 좋은 기업체에 관련된 뭐 센터를 유치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과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관련된 준비를 산업, 그 교육, 뭐 고용 이런 거에 대한 포괄적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맨날 뭐 에너지과 보면 뭐 허드렛 일 어디 뭐 유치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 가서 내가 보기 좀 안타까워요 그거. 그것도 물론 할 일이야. 그렇지만 좀 크게 시야를 좀 크게 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 내 경제과 보고도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폴리텍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걸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광산에 퇴직해 있는 사람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부분. 얼마 전에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와가지고 그냥 일회성 쇼하는 것밖에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전기 기술자가 있으면 전기 기술자하고 그 전기 기술이 발전소하고 연결되는 거, 뭐 CCUS하고 연결되는 거, 그런 걸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보면 뭐 생뚱맞게 와가지고 지게차 운전해가지고 가서 교육 받으십시오. 평생 20년 광산 근로자로 있던 사람이 지게차 운전해가지고 뭐 어떻게 벌어먹고 살겠어요? 그게 시가 해줘야 될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처음서부터 협약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럴 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득영입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달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주재효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도관호 도시혁신팀장입니다. 김정수 특화재생팀장은 유빌리지 사업 관계로 서울 출장 중입니다. 전략사업과 정원은 12명, 현원 12명입니다. 핵심 전략 TF팀은 금년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에 의해서 해체되었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주요 사업 15건과 신규 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 사업 첫 번째입니다. 노곡 분교 활용 지역 특화 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폐교된 노곡 분교의 부지를 활용하여 야영장 및 로케이션 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게스트하우스와 식당, 화장실, 샤워장, 펜션, 캠핑 사이트 및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37억과 시비 25억 원 등 62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도에 노곡 분교를 매입하였고 금년 1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공사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하여 현재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행 중입니다. 향후 내년 4월 이후에 사업을 준공하고 관리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덕풍계곡 힐링타운 관리 및 운영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구 5조 초등학교 풍곡 분교 내에 조성된 게스트하우스와 펜션, 카페 등입니다. 2023년도부터 풍곡리 마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잔디 깎는 기계, 전동 운반차, 게스트하우스 현관문과 야외 테이블 및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미로 권역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미로 권역에 설치된 미로 정원, 통방화 정원, 미로 나라 정원을 두다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갈로 내부 환경 정비와 미로 나라 정원 수목 및 구축물 이전, 저온 저장고 구입, 조형물 정비와 수목 및 꽃 식재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지도 점검 및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미로 권역 공동체 정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드론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삼척시 드론 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강원대학교 삼척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드론 체험 교육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시 직원 10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 자격 일종 자격을 취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드론 프로그램 및 공모 신청서 작성 등의 준비를 해서 내년도 공모 사업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입니다. 청정한 우리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고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원 건립으로 미래 수요 대응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총 300명 이상이 숙박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덕면 맹방해수욕장 인접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소요 예상액은 368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국회, 해양수산부 등의 사업 건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부 타당성 용역비 반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도 방문을 하였고 향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나 해수부에 추가 방문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 힐링 네이처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구 소방방재산업단지의 훼손된 자연과 지형을 활용한 자연체험 복합 테마파크와 민간 사업자 투자를 통한 호텔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작년도 5월에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의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민간 사업자 협약 동의안을 삼척시 의회에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민간 사업자와 호텔 리조트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사업 금년도 말에는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척 골드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SH에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관련 용역을 금년도 6월까지 진행을 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골드시티 부지 내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는 골드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골드시티 사업 조성이 성공될 수 있도록 SH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삼척 분원 유치를 통한 의료 취약 지역의 미래 지향의 양질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강원대 병원 삼척 분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작년 4월까지 추진을 하였고 그 이후 강원대 병원 삼척 분원 설립을 위해 병원 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의 적자 누적 등 당장은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고 병원 측에서도 시기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는 만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련 사업 유치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년 1월에 해양 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산업화 방안이나 재원 대책, 민간 사업자 투자 의향 등 제반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사업성 실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향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민간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 사업입니다. 작년 7월에 교육부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금년도 1월 1일자 교육발전 특구 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초, 중, 고 공유형 3층 미래 캠퍼스 조성 사업과 체육 외국어 중심의 특색 교육 운영 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향후 연구 용역 수행을 통해 학교 이전 교육 환경 조성, 스포츠 관련 특성화 방안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합리적 의견 도출, 유관기관인 교육청, 학교, 대학 등 간 협의를 통해 효율성 있는 교육 환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입니다. 1차적으로는 삼척 소방서와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공공기관 청사 이전을 지원을 하고 향후에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성남동 약 8만 평방미터의 부지이며 현재 추진 실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 신축 예정 부지는 2,500평방미터를 조성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소방서 이전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조성, 실시계획 인가와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착수하여 9월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미보상 토지 협의 보상과 협의 보상이 어려운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 그리고 부지 정비 공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고 삼척 소방서의 예정 부지를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매각 면적은 약 14,000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년도 5월에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공모 용역을 6월 달에 착수하였고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동시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공모와 관련해서 도유지 사용 승낙을 추진을 하고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참여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시지경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총 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창업지원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거점공간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시지역혁신산업 박람회와 관련하여 개최 지원과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발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도시재생 창조관 건립은 건물은 마무리하였고 내부 전시 연출을 추진 중에 있고 구 세광 엠텍 봉공장 전개축 공사는 공정률 약 70%입니다. 향후 금년도 말까지는 하드웨어 부분 쪽은 준공을 하고 내년 5월까지 소프트웨어를 준공하여 내년 6월에는 임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구 세광엠텍 도장공장 리노베이션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작년 9월에 본 사업을 착공하였고 현재 기존 건축물 외부 정축부에 대한 기초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내년 6월에 개장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노곡 분교 삼척 웹툰 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곡 분교 리모델링을 통해서 작가 창작실, 교육실, 세미나실, 만화 도서관, 창작 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년도 행안부에 고향 올레 사업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금년 5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4월 이후 개장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 영동 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 기반 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미로 권역 공동체 정원과 연계하여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 기반 시설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서 방문 및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부가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금년 4월까지 진행하여 명칭 선정, 산업관광종합지원센터 조성, 국비공모사업 발굴 등 운영사업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하였습니다. 현재 삼척관광문화재단에 위탁사업비 2억 원으로 인증앱 구축과 인증서, 인증메달, 등산대회 개최하는 내용으로 위탁사업비 2억 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에 단계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세 번째,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학생에게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은 돌봄시설, 학교 공동시설, 동아리실, 교육문화센터, 체육관, 운동장 등이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관련해서 유관기관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공모 지침 변경으로 학교 부지에 해당되는 곳만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서 현재 부지는 사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학교 부지를 부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교육청 의견 수렴 및 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총동문회와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협의체 구성과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사업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 공모 추진입니다. 시내권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으로 본 사업이 일부 변경 추진되고 있고 세부 가이드라인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 유형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모 신청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도시 지역혁신 산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도시 지역혁신 산업 박람회를 우리 삼척시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입니다. 주최는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 연합뉴스 등입니다. 한 460개 이상의 부서가 설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방문자는 약 5만 명 방문 인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막식, 홍보 부스존 운영, 시상 프로그램,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행사 대행 용역사를 선정을 하였고 박람회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에 행사장 조성공사와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산업 박람회가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태 지역 클라우드 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한국남부발전 3, 4, 5기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6개소를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년도에는 데이터 센터 추진을 위해서 삼척시와 한국남부발전이 MOU를 체결하여 한국남부발전 데이터 센터 TF팀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이 들어오는 대로 기업 미팅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의원님들 뭐 막바로 질의할까요? 어떻게 잠시 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했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의 없으시죠? 예.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